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자녀상과 부모 역할.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로봇,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로봇가 많이 등장하고 영화니 뭐 광고니 뭐 난리가 날까? 이러면서 여러분이 좀 느끼지만 도대체 뭐지? 우리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하셔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시대에 맞게 자녀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비극이냐면 우리는 과거에 배워가지고 현재에 적용을 하는 부모들인데 우리 아이들은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살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하고 세대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지식, 과거에 배웠던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컨트롤해요. 이래야 돼. 엄마 말 들어.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너 그렇게 말 안 들어서 뭐가 될래? 막 이래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냥 그게 먹혔어요. 그냥 그럭저럭 불협화음은 있지만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럭저럭 견딜만 했어요. 근데 앞으로 올 시대는 견딜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지만 돼요. 마음의 준비. 자, 한번 숨 한번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뭘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제가 좀 앉아서 해도 되죠? 네, 여러분이 눈높이가 제가 높아서 이렇게 힘드실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마다 요구되는 그런 사회상, 시대상이 있는데 우리는 1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쳤어요. 그때는 에너지와 기계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가 18세기 중엽에 영국의 그런 그 공학기술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차 만들어가지고 세계 산업혁명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증기기관차의 발명은 완전히 이런 그 농사만 짓던, 그래서 그때 농경 시대에는 힘센 사람이 최고죠. 그래서 이 쌀가마 잘 들고 일 잘하는 여자가 최고고, 그런데 이 1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달라졌어요. 이 증기기관차의 발명이 굉장히 이 시대를 바꾸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2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어요. 그것은 여러분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에 의해서 전기가 발명된 거죠. 그래서 이 전기가 이 백열등이 보급되면서 온 세상이 달라졌어요. 정말 이제는 밤도 낮처럼 바뀌고 낮에만 할 수 있었던 일을 밤에도 끌어다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이제 아주 중요한 가치를 느끼면서 이런 그 19세기 말에 전력의 상업화로 인해서 이 공장이 운영되고 또 이런 그 에너지원이 이 전기가 되고 이러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간의 수공업들보다는 대량 시스템에 의해서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이런 산업혁명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시대는 또 이 시대에 맞는 기술자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시대에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키우고 가르치는데 혈안이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됐었어요. 우리가 이제 막 터널을 지나왔는데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여러분은 이제 헉헉거리면서 뭔가 그 네이버 지식창을 치고 무엇인가 맛집 찾고 막 이러는 수준에 있어서 이제 뭔가 좀 IT를 좀 배울 것 같은데 이미 우리 이 시대는 또 이 시대도 지나가 버렸어요.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보와 지식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 때만 해도 더 많이 똑똑하고 더 많이 지식이 있고 누구보다 더 많이 먼저 발견하고 발명하고 이런, 그래서 뭔가 발명하고 발명자 과학자들이 우대를 받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었으면서 이제 혼란이 살짝 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옛날에는 막 외우라 그러고 막 지식을 넣어주고 막 그냥 공부가 최고야 막 이랬는데 사실은 살짝 공부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기도 계산기로 두드리면 되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옛날에는 막 암기하고 책을 찾고 막 백과사전 찾고 이랬는데 이제는 요만한 거 하나 컴퓨터 앞에서 딱 이렇게 치면
뭐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 저도 자꾸 책을 안 읽어요. 옛날엔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탐구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그 제 이론을 폈는데 요즘은 뭐 그냥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요만한 스마트폰에다가 딱 치면 쫙쫙쫙쫙 나오죠. 영어 단어는 어때요? 뭐 단어 뭐 딱 치면 뭐 쫙쫙쫙 나오죠. 그러니까 단어 스페링 자꾸 까먹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미 또 지나간 시대야. 그러니까 엄마들은 혼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거기 기계에 익숙한데 엄마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게 단절되어 있었던 거죠. 아이들의 그 양육과 이 시대가 바뀐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 안 들으면 이제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애들은 이 곤란한 거예요. 애들은 진짜 너무 불쌍해요. 애들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굴까? 예, 정말 다음 세대. 제일 소중한 애들이 누굴까? 다음 세대. 제일 가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다음 세대. 그 저는 평생을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 제 인생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제 인생은 예, 다음 세대 없으면 소용이 없어. 그 이용숙은 그래서 여기 신봉동에서 예, 묻히려고 그래요. 아이들과 함께. 예.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예. 산속에서 막 뛰노는 소리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그 애들이 너무 사실은 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 희생양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만 봐도 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좋은 나무 상품학교 시작할 때의 수치가 1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13년이 됐는데 아직도 1위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이 우리 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적응하지 못한 채 뭔가 이 정체성도 확립이 못했는데 또 막 지나가.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기서 희생양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왜요? 이 시대가 요구사항이 바뀔 때마다 애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교육과정 바뀌죠. 뭐 시험 문제 바뀌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수능, 뭐 대학 입시에 대한 정책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을 제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학 입시에 상관없는 애들로 키워야 돼요. 그랬더니 똑똑해. 제가 이 직스를 6년 전에 세웠잖아요. 이 아이들을 이 기존에 있는 학교의 시스템과 상관없이 키우기 시작했더니 이 아이들이 이 졸업할 때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졸업생 아이가 지금 여기 소명중학교 저희 자매학교 소명중학교 갔는데 어마어마한 아이예요. 진짜. 뭐 아이의 이런 영성 지적인 능력, 뭐 영어, 뭐 사회, 뭐 학식, 논리, 뭐 사회성, 자기 인생에 대한 철학 얻다가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아이로 컸어요. 제가 졸업식에 걔를 딱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넌 이 다음에 대통령 되라. 왜냐하면 너 같은 대통령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대통령 되라 그랬더니 졸업생 우리 현우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국무총리까지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 경황에 또 뭘 그냥 내 하지. 아니요, 저는 대통령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국무총리까지는 생각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손잡고 악수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그 경황 중에 손을 꽉 잡으면서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다시 생각해봐. 너 같은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꿈나무예요. 소망의 나무예요. 훌륭해요. 왜 그랬을까? 기존의 학교 시스템과 상관없이 키우니까 그래요. 왜요? 이 아이들이 이 시대가 변하면서 뭔가 요구들은 많이 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은 주는데 해결책이 없는 사회 속에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해답도 없는데 나는 계속,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왠지 불안해. 그러니까 엄마의 히스테리, 엄마의 그 절망감, 좌절감, 혼란감을 애들한테 막 쏟아놔. 걔네들이 어떻게 용기 있게 세상을 살겠어요?
근데 뭐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더 어마어마해요. 상대방의